음, 90페이지 햇빛과의 전쟁. 태양이 뜨거워지면서 자외선과의 전쟁 역시 더욱 치열해졌다. 질병관리청이 한두 시간 노출 시 화상 위험을 경고하는 상황에 이르자 자외선 차단은 여름 상품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아웃도어 매장에서 고객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디자인이나 색상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 여부다. 다이소는 이에 UV 차단 용품 30여 종을 전면 배치했다. 목덜미를 감싸는 처각 모자, 어깨까지 덮는 망토형 케이프, 손등을 보호하는 장갑형 토시에 이르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완성하는 기획전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뷰티 시장도 자외선 대응 체계로 전환됐다. 선크림은 기본이고 수분 진정 슈팅 젤부터 자외선 차단 패치까지 제품군이 세분화됐다. 두피 쿨링 스프레이, 쿨링 티슈 같은 생소했던 제품들이 폭염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고 햇빛 노출 후 관리를 위한 미백 앰플과 뷰티 디바이스까지 라인업이 촘촘해졌다. CMS 랩은 시내에 햇빛 연구소까지 두어 햇빛에 특화된 선픽서, 선파우더, 선비비크림, 선세럼, 선클렌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UV 대응 상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연로인의 발생하는 피부 노화를 관리하는 쿨링 솔루션을 제안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미국 아마존에서 패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성장했고, 일본에서도 Q10, 로프트, 돈키호테, 미니스톱 등에 입점하며 K-뷰티의 기후 감수성을 이끌고 있다. 햇빛과의 싸움에 양산이 빠질 수 없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양산 사용 시 체감 온도가 최대 10도 낮아지고 UPF 50 이상 제품은 98% 이상의 자외선을 차단한다. 무자비한 햇빛은 양산은 주로 여자가 쓰는 물건이라는 편견도 무너뜨리고 있다. 2025년 여름 무신사에서 남성 고객 양산 검색량이 전년 대비 1083% 폭증했다. 체감온도 40도의 극한 폭염 앞에서 상남자의 헛새는 사치다. 양산의 젠더리스와는 단순한 기능적 선택을 넘어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 이제 여름 대낮의 서울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양산을 든 남성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CJ 올리브영 조사에 따르면 남성 10명 중 9명이 자기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월 평균 7만 원을 스킨케어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용품이 남녀를 가리지 않게 되면서 디자인도 달라졌다. 레이스와 파스텔톤 일색이던 양산 시장에 깔끔한 색조와 무늬의 남성용 제품이 대거 등장했다. 는 양산 디자인을 전년 대비 18% 늘리며 무채색 계열과 체크 패턴을 전면에 내세웠다. 과거 선풍기가 그랬듯 양산도 성별 구분 없는 여름철 필수품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극한 기후가 만든 생존 앞에 성별 없다는 새로운 소비 문법이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새로운 집의 변화. 밖은 지옥같이 더워요. 집에서 나가기 싫어요. 찜통 같은 더위에 대한민국 가정집들이 바뀌고 있다. 집안 온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마트의 이동식 에어컨 매출이 전년 대비 380% 폭증했고 홈플러스의 냉감 침구 매출은 122% 증가했다. 아이스크림 매출도 153% 급증했다. 에어컨 한 대로 버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각자가 원하는 온도에서 지내고자 한다. 집은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24시간 냉방이 가동되는 벙커로 변신하고 있다. 집안에서 더위로 가장 고통받는 공간은 부엌이다. 에어컨을 틀어도 조리기구 열기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위로 외출을 자제하는 날이 이어지면서 돌아서면 밥 차려야 한다는 이른바 돌밥돌밥의 고통이 커지고 주방은 한층 더 애물단지가 됐다. 더위 속 요리가 고역처럼 느껴지자 최대한 불을 적게 쓰기 위해 간편 식과 배달 음식 주문이 크게 늘었다. 나아가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려는 보양식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롯데 홈쇼핑의 간편식 주문은 30% 증가했고 보양식 주문은 두 배로 뛰었다. 주문량 1위는 한우 곰탕이었다.
냉장 레트로트 삼계탕, 백숙, 추어탕 주문도 80% 증가했다. 삼복더위에 맞아 삼계탕용 육개 판매도 50% 늘었다. 간편식, 보양식은 이제 빠르게 해결하는 끼니를 넘어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음주 문화도 바뀌고 있다.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안주와 술이 인기를 끌었다. 차가운 치킨, 뜨거운 치킨보다는 간편하고 시원한 치즈나 과일이, 도수 높은 소주보다는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화이트 와인이 뜨고 있다. 홈플러스의 주류 매직 픽업 서비스에서 화이트 와인 매출량이 72% 증가했다. 2030 세대가 주도하는 이 변화는 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픽업의 O2O 방식과 맞물려 새로운 음주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폭염이 만든 새로운 홈파티 풍경이다. 폭염은 집에 대한 선호도도 바꾼다. 일본 도쿄에서는 북향의 집이 남향보다 먼저 계약이 완료되는 진 풍경이 벌어졌다고 한다. 남양은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늘지고 시원한 북향집을 선호하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더워지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전통적인 동남향 선호의 주거 문화가 크게 바뀔지도 모른다는 조짐이 감지된다. 식당 물가의 양 등 기후변화는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이 여름 온도 1도 상승 시 농산물 물가가 최대 0.4% 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하면서 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신문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수박 한 통에 3만 원, 배추 한 포기에 6천 원까지 가격이 올랐고 시금치 가격은 한 달 새 80% 폭등했다. 예년보다 일찍 끝난 장마와 고온 건조한 날씨로 과체류 전반의 생육 조건이 악화되자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특히 수박은 극심한 더위로 과육이 녹아내리는 일명 필수박이 속출하면서 정상적인 수박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치솟았다. 고랭지 배추의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배추 한 포기 값이 74% 인상되고 토마토 또한 금토마토가 되는 등 이상기후가 만든 여름 과일 흉작이 밥상을 덮쳤다. 폭염은 수산물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준다. 어류는 수온이 조금만 바뀌어도 서식지를 옮기기 때문에 해수 온도의 변화는 어업과 양식업의 작황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충남 서산에서는 바지락이, 전남 여수에서는 새꼬막이, 경남 통영에서는 굴이 집단으로 폐사했으며 기장미역으로 유명한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는 자연산 미역이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이런 수산물 가격의 급등 현상을 바다의 히트플레이션, 피시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기후변화는 식품의 유통기한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유통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GS25는 빵과 냉장 간편식의 소비기한을 3, 4일 단축했고, CU는 냉장 품목의 입출고 기간을 단축했고, 했다. 폐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신선도를 지키겠다는 승부수였다. 관계자는 폭염에는 몇 시간만 지나도 변질 위험이 있다며 신뢰를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극한 기후가 유통의 유를 바꾼 것이다. 시원한 실내 공기의 인기. 2025년 여름 휴가 지도가 새롭게 그려졌다. 체감온도 40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냉방이 완비된 실내 쇼핑몰이 새로운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무더위를 피하는 그늘 플랫폼으로 변모하며 체험형 팝업 스토어, 실내 아이스링크,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이 인기를 끌었다. 롯데백화점과 스타필드 하남은 방문객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서울 여의도 몰은 방문객 25%, 매출 10% 상승을 기록했다. 주말 매출은 평일 대비 44% 증가했다. 부산 주요 백화점들도 매출이 10% 이상 성장했으며 포켓몬 캡슐 스테이션과 같은 실내 팝스토어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가족 단위 피서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물고기 의사 체험과 수중 정원 가꾸기 등 어린이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에 따라 몰캉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으며
유통업계는 실내 쇼핑몰이 새로운 비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대조적으로 야외 테마파크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도쿄 디즈니시가 약 3조 원을 투입해 판타지 스프링스를 개장했지만 폭염 탓에 오히려 상반기 입장객이 감소했다고 니케이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미국에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 방문객이 전년 대비 9.6% 감소했고, 식스 플래그는 17%나 줄었다. 17% 줄었다. 세계 여행 관광 협의회는 폭염으로 인한 관광객 소비 감소로 미국이 약 17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피서객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같은 전통적 여름 휴양지를 피해 대체지를 찾거나 겨울 휴가로 선회하는 계절 이탈 현상을 보였다. 폭서, 혹한, 가뭄, 홍수, 가뭄이 잦아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기상이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감수성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 용어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변은 기이한 변고라는 뜻이다. 예외적인 현상이므로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며 아니 더 심각해지며 우리는 우리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유럽 중앙은행 이코노미스트 마일스 파커는 올해 여름은 앞으로 다가올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고 했다. 기후변화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 상수화된 변화의 대표적인 영역이 소비생활이다. 변화된 환경은 달라진 소비를 부르기 때문이다. 기후 적응형 소비는 앞으로 단순한 더위 대응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야기한 몰캉스, 간편식, 냉감 의류 같은 소비는 더위를 견디기 위한 생존형 소비로서 여름철의 필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고도화되어 쾌적함을 구매하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 쿨링 시스템을 갖춘 의류, AI가 체온을 분석해 최적 온도를 유지하는 개인 냉방기, 폭염 속에서도 신선도를 보장하는 차세대 포장재 등이 속속 등장하며 거대한 뉴노멀 기후 경제 산업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극한 기후에서도 삶의 질을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떠오르고 있다. 기후변화는 산업 간 공진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건설, 에너지, 유통, 헬스케어, 패션, 바이오처럼 이질적인 업종들이 기후 데이터와 적응 기술을 매개로 협업을 시작했다. 백화점과 병원이 폭염 취약 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나 폭염 대피소 등을 공동 운영하고 식품 기업과 제약사가 열사병 예방, 기능성 식품을 함께 개발하는 시기다. 이렇듯 기후위기가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융합협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업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기후변화가 창출하는 경제적 기회에 주목하라. 기후변화는 소비라는 수요 측면 이외에도 경제의 공급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폭염은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신체 능력을 떨어뜨려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2030년까지 폭염으로 전 세계 노동 시간의 2.2%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가 전반적인 생산성과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물류에도 영향이 크다. 폭염에 강수위가 높아져 화물선이 화물을 절반 정도밖에 싣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 외에도 냉난방 수요를 감당한 전력 사업, 물 부족 현상에 대응하는 담수 및 정수 사업, 치수 방제 펌프 시장 등은 글로벌 기업의 새로운 격전장이 되고 있다. 또한 기후는 농업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자, 살충제, 유전자 변형, GMO, 스마트 팝업 등 농업 기술 산업에도 변화를 만들어낸다. 나아가 보험,
재보험이나 기후 데이터 등 새로운 시장의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다. 한마디로 기후변화가 이야기하는 경제적 기회는 어마어마하다. 45억 년 전 지구 역사 중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모두 기후 환경의 근본적 변화로 인한 것이었다. 이제 6번째 멸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인간이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다. 인간이 지구의 지질학적, 생태학적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라는 것이다. 멸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후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회피에서 직면으로, 방어에서 공존으로, 두려움에서 혁신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극한이 일상이 되는 시대지만 인간의 적응력은 언제나 기후보다 빨랐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회 감수성, 그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트렌드 코리아 선정 2025년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 2025 대한민국 소비자를 열광시킨 10가지 제품 배경 트렌드 2025년에는 어떤 상품이 인기 있었고 또 그 배경이 된 트렌드는 무엇일까? 트렌드 코리아가 선정한 2025년도 10대 트렌드 상품을 통해 살펴보자. 선정 방법, 후보군 선정. 먼저 트렌드 상품의 후보를 단순히 물리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인물, 이벤트, 사건,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정의했다. 또한 조사 시점이 7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해 2025년 트렌드 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간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로 선정했다. 후보 제품군은 주관적 및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엄격하게 선정했다. 먼저 주관적 자료는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트렌드 힌터 모임인 트렌더스날 멤버 130명이 개인별로 10개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취합해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총 230개의 후보군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객관적 자료로서 국내 유통사와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판매량 순위와 히트 순위 등을 다수 수집했다. 이렇게 나열된 후보들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및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마다 다양한 트렌드 상품 후보군이 골고루 등장하는지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식품, 패션, 뷰티, 헬스, 전기전자, 스마트폰, 자동차 어플리케이션, 유통거리, 여가, 여행, TV, OTT, 유튜브, 영화 전시, 공연, IT, 기술, 출판, 인물, 금융, 정책, 사건, 기타 부분에 대해 30개의 후보 제품을 선정했다. 설문조사, 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미렘 브레인에 의뢰하여 나이, 성별, 지역에 대한 인구 분포를 고려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 방식은 제시된 후 총 30개 후보 제품군 중 2025년을 대표하는 트렌드 제품 10개를 우선순위로 선택하게 했고 아울러 설문의 후보 상품 보기 순서를 무작위로 순환하도록 하여 예시의 순서가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문항을 설계했다. 2025년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시행된 조사에 총 2,000명이 응답했으며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이다. 10대 트렌드 상품 선정, 최종 마무리된 설문조사의 순위를 주된 기준으로 트렌드 코리아 지필팀 연구원들의 치열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10대 트렌드 상품을 최종 선정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트렌드 상품의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연도의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상품인가, 혹은 트렌드를 만들고 선호하는 의미가 높은 상품인가에 따라서 단지 최근에 발생해서 소비자의 기억 속에 쉽게 해상되는 사례, 선거나 스포츠 행사처럼 반복되는 사건, 2025년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인물이나 스테디셀러 작품 등은 제외했다. 다만 그의 특수한 현상을 잘 반영하고 후년 이것을 회상하는 것이 2025년 당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포함시켰다. 상품 선정은 그것이 최초 출시된 시점이 아니라 화제가 된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 선정된 2025년 10대 트렌드 상품을 응답률이 높았던 순서대로 서술한다. 10대 트렌드 상품의 가치 소비 가치.
최종 선정된 2025년 10대 트렌드 상품 리스트를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2025년의 몇 가지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불안 관리형 소비가 부각되고 있다.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적 위험이 일상이 되면서 통제 가능한 소비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엔데믹 이후에도 계속되는 건강 염려, AI로 인한 고용 불안, 예측 불가능한 기후 재난 앞에서 소비자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갑을 열었다. 미래의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저속 노화 식단, 예측 불가능한 기후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계절템이 대표적이다. 둘째, 소비자 주도적 상호작용이 소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좌우되지 않는다.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나아가 소비자 간의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있다. 오늘날 소비자는 관심사 기반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소비의 의미를 형성해가는 능동적 주체로 활동한다. 이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특정 집단과의 소속감을 강화하며 소비 행위 자체를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셋째, 소비자의 시간과 수고를 줄여주는 서비스가 선호되고 있다. 시간을 아껴주는 편리함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늘자 유통업계는 퀵커머스처럼 상품 탐색부터 결제까지 걸림돌이 없는 마찰 없는 소비 여정 구축에 힘쓰고 있다. 소비자의 시간이 곧 자산이 되는 시대에 시장의 경쟁력은 무엇을 더할까 보다 무엇을 뺄까를 고민하는 데서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를 표현하는 정체성 표현 소비가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는 MBTI 같은 유형 테스트로 자신을 정의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한편 획일화된 기성품에 키링을 달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자신만의 꾸밈을 더해 고유한 취향을 드러낸다.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꾸미고 표현하는지가 오늘날 개인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증명하는 핵심적인 소비 행위가 됐다. AI, AI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단순한 체험 수준에 머물렀다면 2025년에는 일상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의존 단계에 접어들었다. 2025년 5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생산형 AI 챗 GPT는 국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771만 명에 달했다. 한국의 챗 GPT 유료 구독자 비율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특히 업무 의존도에서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생산성 AI가 앞으로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질문한 결과 10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7.94점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68%가 8점 이상으로 평가하며 그 영향력이 크게 인식했다. 그 영향력을 크게 인식했다. 이는 생산성 AI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업무 수행 전반을 좌우하는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생산성 AI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 기반 119 신고 접수 시스템 AI 콜봇을 도입해 대기 신호를 동시에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활용하면 신고 폭주 상황에서도 통화 대기 없이 빠른 접수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의 체류 시간, 이동 경로, 반응 등을 AI로 분석해 매장 운영 실태를 수치할 수 있는 방문자 솔루션 메시는 리테일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AI는 이제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 공공안전, 유통 등 생활 전반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배경 트렌드 및 향후 전망.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AI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 고성능 언어 모델과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하면서 서비스 단가가 낮아지고 그 결과 누구나 양질의 AI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고령화, 인력난, 생산성 압박이 지속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접근성 확대는 더욱 의미가 크다. AI 기업들이 무료 개방을 택하는 이유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실사용자들의 사용 데이터와 피드백을 통해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다.
언어 모델의 미세 조정에는 대규모의 실제 사용 데이터가 필수적이며 이를 확보하는 것은 기술력 못지않게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빅테크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이어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AI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규모의 국가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AI는 MZ 세대에게 점점 더 익숙하고 긍정적인 기술로 자리 잡으며 그 영향력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관련 키워드 호모 프롬프트 데이터 인텔리전스 K뷰티 한국 브랜드 화장품 K뷰티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찾는 카테고리가 됐다. 2025년 상반기에 한국 화장품 해외 수출액은 55억 1천만 달러, 약 7조 6,5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도 상반기 48억 달러보다 14.8% 증가하며 불과 1년 만에 기존 최대 수출액을 갈아치우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화장품 수출국도 202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176개국에 달한다. 미국 화장품 편집숍 얼라뷰티에서는 코리안 스킨케어라는 카테고리로 K뷰티 제품만 모아 판매하는 매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글로벌 뷰티 편집숍 세포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가 1초에 하나씩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을 보였다. 최근에는 K뷰티 제품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2025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8명이 올리브영을 찾아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4월 한 달을 기준으로 올리브영의 외국인 관광객 누적 매출은 전년도 대비 72%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인기에 한국관광공사는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을 떠나는 K뷰티 여행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했다. 배경 트렌드 및 향후 전망. K뷰티의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은 트렌드 대응력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뷰티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제품을 바로 출시한다. 때로는 소비자가 원하기 전 니즈를 읽어내며 뷰티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공이 가능한 이유는 탁월한 기억력을 갖춘 브랜드사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 같은 제조업자 개발 생산업체,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유통업체가 함께 상생하며 생태계를 진화시켰기 때문이다. 최근 K뷰티는 그동안 뷰티 강국으로 불리던 국가들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품질과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 소비자들에게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견줄 만한 수준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고품질과 가성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조합이 전 세계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며 가격 대비 만족도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고 있다. K뷰티는 이제 한류의 연장선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속도와 기술력의 강점에서 브랜드 파워와 프리미엄 제품까지 확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더욱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키워드 그라데이션, 뉴디맨드 전략, 자가 진단 테스트, ISTJ, ENFP, 애견남 테토녀, HSP, 불안정 회피형. 요즘 사람들은 키워드로 본인을 소개한다. 나를 해석해주는 테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이가 자가진단 테스트의 결과를 본인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 10대에서 60대 1,57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6.8%가 MBTI 등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열기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BTI 검색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이었으며 2위인 일본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다. 요즘 인기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는 MBTI 검사 외에도 HSP, 초민감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빅5 성격 검사 등 매우 다양하다. 2025년 가장 큰 인기를 끈
에겐 테토 테스트는 성별과 호르몬 기질에 빗대어 개인의 성향을 구분하는 심리 유형 테스트다. 테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적인 성향이, 에겐, 에스트로겐은 여성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경우를 뜻하며, 온라인 심리 취향 테스트 플랫폼 푸망이 선보인 해당 테스트는 이용 횟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 에게인 테토는 새로운 정체성의 한 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처럼 사람들이 진단하고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만할까요?